최근 들어 미래 기술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나 우려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실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예측과 진단이 존재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오늘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치하는 인공지능, 행정하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관하여 생각해보기 위해 미국 다큐멘터리 알고리즘의 편견을 관람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앞자를 따 AI로 불리는 인공지능은 공공 영역에 도입되어 정부의 부정부패나 불공정을 해결하고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야심찬 기대는 인공지능 정치인일 겁니다. 인공지능의 세계적 권위자인 벤 게리첼 박사는 일반 인공지능 기술로 무능하고 부정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답답한 정치 현실에 짜증난 시민들에게 매우 통쾌하게 들릴 이 아이디어는 로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2025년까지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샘이라는 정치 로봇이 유권자들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며 총선에 출마하였고, 일본 도쿄도 타미시 시장 선거에서는 한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인공지능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러시아도 대통령 후보로 정치 로봇 앨리스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출마에 수천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인공지능 정치인 후보자들은 모두 낙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를 일이죠. 오늘날과 같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높아진다면 어느 날 유권자들은 편견 없고 탐욕 없는 인공지능에게 국가의 전략적 결정을 맡기겠다고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2021년 11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인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에 적용되는 것을 스페인,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국민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이라는 빅데이터를 그 어떤 인간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을 테니 인공지능을 통해서 비로소 국민의 여론과 눈높이 맞는 정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 다양한 인간 집단 간의 타협을 시도하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 의미와 무게를 고려한다면 인공지능에게 내 주권을 대표하도록 할지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인공지능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다면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물릴지도 난감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련이 눈앞에 와 있다는 인공지능 정치인이 정치하는 인간의 합리적 결정을 높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이미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는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은 큰 활약을 하고 있죠. 프랑스는 코로나19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발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우려되는 위험군을 예측하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공공정에서 선도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는 특히 이와 같은 안전 분야인 것 같습니다. 범죄 발생 가능 지역을 예측하고 집중 관리하는 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나라 정부도 교통 CCTV 정보를 활용해 치매 노인, 실종 유아 찾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찾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는 세율 결정이나 형량 결정 등 국민의 삶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결정에도 인공지능이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신종 차별과 통제를 우려하는 것이죠.
다큐멘터리 알고리즘의 편견이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객관과 중립의 기술로 추앙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향을 학습하여 차별을 재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MIT 박사과정생인 흑인 여성 조이는 인공지능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자신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의문을 가집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던 프로그램은 그녀가 하얀 가면을 덮어쓰자 비로소 얼굴을 인식하게 되죠. 그녀는 그 이유를 파고든 끝에 그 프로그램이 백인 남성 중심의 데이터를 학습하였기 때문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각종 빅데이터는 인간 사회에서 생산 및 축적되어 왔던 정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인간 사회의 편견을 학습하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불평등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녀가 이러한 인공지능의 문제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알고리즘의 편견은 정부의 정책 집행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반영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하며 더 나아가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여러 사례를 보여줍니다. 영국 경찰은 경찰 차량 CCTV에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수집해 범죄자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면 인식을 거부하면 경찰은 곧장 불신 검문을 시작하죠. 공공행정에서 인공지능의 판단이 차별과 편견을 반영했던 사례 역시 상당합니다. 범죄 발생 지역을 예측하는 모형에서는 인공지능은 흑인 거주 지역을 집중 순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속이 더 심해진 흑인 지역의 범죄율이 더 올라가는 결과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모형은 거주지와 친인척의 범죄 여부, 불신검문 횟수, 체중 학력 등과 같은 정보에 기반을 두고 계산된 결과 특정한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편견에 대하여 주목해온 수학자 캐시 오닐은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에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 편견과 차별이 오히려 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대량살상 무기에 빗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변수를 포함하여 수학적인 계산으로 도출된 결과는 인간 사회의 직관과 논리를 거스르는 차별과 통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한 연구는 문제 상황과 체계가 비교적 잘 파악된 구조화된 문제에 인공지능이 효과적이지만 반면 비구조화된 문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해결책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구조화된 문제를 인간의 메타 의사결정 능력에게 맡길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인공지능을 정부 정책 집행에 전면 적용하는 한계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 중 이용 규제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인공지능은 39.3%로 유전자 조작 분야에 이어서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규제기관이라는 응답이 1순위였습니다. 인공지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거두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정책의 불공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우려에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한목적성을 지켜야 한다는 3대 원칙이 선언되었죠. 동시에 인공지능 윤리자율점검표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알고리즘의 편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발전에서 지금은 서부개척시대의 무법천지와 같다고요. 지금은 미래 정부의 인공지능이 국민을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미래 정부가 알고리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설명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내가 인공지능의 결정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나에게만 취해진 차별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그 이유를 묻고 근거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 학습 원리는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므로 인공지능 판단의 인과관계에 대한 역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왜 도출되었는지 개발자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죠. 나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최적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주장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AI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노드를 찾아 이름을 붙이고 산출 결과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추가로 부여하는 원리입니다. 국민을 향한 정부의 응답 의무를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에 함께 부여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신에 대해 이루어진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살펴본 다큐멘터리 알고리즘의 편견은 기술의 경우 서로 결합하게 되는 과정에서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 기술 특성에 따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은 분명 인공지능의 결정에 많은 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 따른 정책 집행이 더 공정할까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결정한 정책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